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71명 확진자 수가 좀처럼 줄지 않자 결국 정부가 형식은 2, 내용은 3에 해당하는 2.5단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모레 30일 일요일 0시, 즉 내일 자정부터 다음 주 일요일 자정까지 수도권의 모든 식당과 제과점은 밤 9시부터, 커피 전문점은 시간과 상관없이 포장과 배달만 됩니다. 손님을 자리에 앉힐 수 없는 겁니다. 이 8일 동안 지금의 확산세가 안 잡히면 3단계 격상을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371명. 400명을 넘었던 어제에 비해 좀 줄어들었지만 태풍으로 선별진료소가 일부 철수해 검사 건수 자체가 줄었던 걸 감안하면 확산세는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확진자 1명이 몇 명에게 전파하는지를 나타내는 재생산 지수도 최대 2.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 상황이 지속된다고 하면 다음 주에는 하루에 800명에서 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고 대규모 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지금보다 강화된 형태로 일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이에 따라 모레 일요일 0시부터 서울, 인천, 경기의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은 포장 배달만 할 수 있고 밤 9시 이후엔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의 대면 수업도 금지, 헬스장도 문을 닫고 재택근무가 확대됩니다. 다만 거리두기 3단계로의 격상은 이번 조치의 결과를 지켜본 뒤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입니다. 2단계의 격상한 효과가 나타나는데 며칠의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고 조금 더 지켜보고 신중하게 해나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면적 셧다운을 의미하는 3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사회 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경제를 놓치지 않으면서 동시에 바이러스는 차단할 수 있는 마지막 배수의 진을 친 셈입니다. 이 마지막 배수진을 통해 수도권의 확산세를 잡지 못한다면 우리는 3단계 거리두기라는 마지막 수단밖에 남지 않습니다. 방역당국은 앞으로의 열흘에 방역의 성패가 달려있다며 오는 주말부터 모든 모임과 약속을 취소하고 제발 집에 머물러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유정입니다. 업종에 따라서 2.5단계 방역 조치가 다릅니다. 헬스장은 중단하고 커피숍은 포장만 되고 이런 식입니다. 김윤미 기자가 업종별로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커피 한 잔과 함께 공부도 하고 일도 하는 이른바 카공족. 수도권에서 이런 모습은 보기 힘들게 됐습니다.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 안에서는 모레부터 8일 동안 자리에 앉아서 음료를 못 마십니다.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그때도 QR코드, 출입명부 꼭 필요합니다. 식당이나 술집은 어떨까요? 식당 손님도 밤 9시가 되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후 야식은 포장해서 들고 가야 하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는 술자리를 가급적 줄여보려는 고육지책입니다. 물론 매장에선 반드시 출입명부 적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드는 의문점, 커피와 빵을 같이 파는 제과점 안에선 커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식당과 똑같이 밤 9시 전까진 가능합니다.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서만 이렇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이유, 방역당국에 물었더니 최근 집단 감염이 스타벅스 같은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달라지는 것, 실내 운동 역시 모레부터 8일 동안은 참으셔야겠습니다. 헬스나 당구장, 골프 연습장, 전면 이용 금지고요. 우리 아이들 학원 수업도 당분간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해야 합니다. 10명 이상 모이는 스터디 카페, 독서실 이용할 수 없고요. 10명 안 되는 소규모 교습소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지만 방역 철저히 지켜주셔야겠죠. 어르신들 위해 요양병원, 요양시설 면회도 금지되고요. 더위를 피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나 노인보호센터는 갈 수 있지만 침방울이 많이 튀는 노래 부르기 등은 삼가주시고요. 직장인들에겐 재택근무가 권고됐습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아예 의무로 못을 박아서 전체 인원의 3분의 1만 출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필수적인 사회활동을 제외한 거의 모든 활동 금지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3단계에 가깝습니다.
또 학원에서 10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되고 음식점도 인원이 아닌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것 역시 3단계에 해당합니다. 확산세가 계속된다면 상상하기 싫은 현실과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한 방역당국. 짧고 굵은 이번 조치의 성패에 많은 것이 달렸습니다. MBC 뉴스 김유미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이달 들어서 교회 관련 확진자만 1,400명이 넘습니다. 과연 이번 주말에도 일부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것인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빛가온 교회. 지난 2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 교회에서 오늘 정오까지 모두 1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9명이 추가돼 모두 978명으로 1,0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교회발 확진자는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용인 우리제일교회, 인천 주님의 교회 등 수도권과 충남, 광주 등 모두 12곳에서 1,4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면 예배 시에 환기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또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이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경우들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수도권 종교시설에서의 대면 예배와 소모임, 공동 식사 등을 금지한 상황. 하지만 금지 조치가 시행된 바로 그날부터 5일에 걸쳐 서울 동작구의 서울신학교에선 기도 모임이 열렸고 지금까지 참석자 16명 중 7명이 확진됐습니다. 이 신학교와 같은 건물에는 교회와 노인 주야간 요양보호시설도 있어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교회에서의 대면 예배와 소모임, 식사 등을 금지해 줄 것을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또 주말을 맞아 모든 교회에서는 정규 예배를 포함한 예배는 비대면으로 실시하고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하는 행정 조치를 준수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을 드립니다. 이미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이 시작된 가운데 이번 주말에도 일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강행할 경우 교회발 지역사회 전파가 걷잡을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 방역당국이 집에까지 찾아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검사를 강제로 시킬 수는 없다 해도 이렇게 검사를 피했다가 나중에 확진되면 강경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당국이 특히 주목하고 있는 사람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고도 검사를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그 검사를 받지 않은 미진단자에 대한 부분, 또 8.15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돼서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계신 분이나 이들 중에서 감염된 사람이 있다면 급속한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발 검사를 받아달라고 연일 강조하며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수요일부터 이들을 직접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147명의 집을 찾아갔지만 검사를 받도록 설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증상도 없는데 왜 자꾸 검사 받으라 그러냐, 귀찮아 죽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나는 참석은 하긴 했지만 무조건 안 찾는다고 다짜고짜 그냥 그러신대요. 방역당국은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5만 1,242명 가운데 77%에 달하는 4만 353명이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시나 방역당국조차 강제로 검사를 받게 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아 교회에 부담을 주면 안 된다고 믿으면서 검사를 회피하고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0.0001도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을 매도하고 특정 집단들을, 교회들을 매도하고. 하지만 방역당국은 확산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이들을 찾아가 검사를 독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받지 않은 사람들을 역추적해 경찰과 함께 직접 방문하고 있습니다. 자녀와 손자 등 가족에게 코로나19를 옮길 수 있다며 설득도 하고 확진자가 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규정도 알리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미검사자가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찰과 현장 조사를 하는 등 지속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런데도 서울에서만 1,669명이 여전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자, 앞서 사랑제일교회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이들은 이번 광화문 집회 참석자일 뿐 조직적으로 동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래 지난 2월에 열기로 했던 보수단체 집회 참석자 동원 명단이랑 이번 광복절 집회 명단을 비교해봤더니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 집회 명단을 입수한 교회 주소지가 바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였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15일 광복절 아침 대전의 한 교회 앞에서 6대의 전세버스가 그리고 충남 계룡시의 또 다른 교회 앞에서도 2대의 전세버스가 서울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둘 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각각 수십 명씩 탑승했는데 이 두 교회에서만 현재까지 5명이 확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가 단독 입수한 2020년 2월 29일 광화문 총동원 집회란 문건입니다. 광야교회란 곳의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었습니다. 이 교회는 올해 초까지 청와대 앞에서 수시로 집회를 열던 바로 그 교회로 이름만 다를 뿐 주소는 서울 성북구 장위동 돌고지로 27-1 21 전광훈 목사의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문건엔 전국 130여 곳의 전세버스 출발지와 담당자 140여 명의 이름과 연락처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 15일 광화문 집회를 주최한 이른바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대국본이 공개한 문건과 비교해봤더니 출발지는 100% 동일하고 담당자, 즉 연락책은 60%가 일치했습니다. 중복된 연락책 역시 대구, 부산 등 경상권 34명, 전라권 5명, 대전, 충남 7명 등 전국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전 목사 측은 광화문 집회엔 참석만 했을 뿐이라며 동원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본 집회 무대에 오를 수많은 연사 중 한 명으로 초청이 되어 사랑제일교회가 낮 12시 집회를 예고했다는 말도 안 되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하지만 명단에 나오는 대구와 대전 담당자는 지난 4월 총선 당시 전 목사가 이끌던 기독자유통일당에서 비례 14번, 20번으로 출마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계룡 지역의 담당자로 나오는 목사 역시 공천을 받은 데다 이 교회의 교인들은 줄줄이 양성 판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회 참석 사실조차 숨기고 있는 가운데 전 목사 측이 집회 조직에 얼마나 개입했는지와 함께 추가 명단 확보가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